자,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떻다? 개인의 행동, 감정, 생각 등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 여기며 따라서 어디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다? 결정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정신역동은. 그래서 이 정신역동은 결정론적 관점 플러스 무의식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서 이 행동이 내부의 행동이 내부의 이 감정이나 이 생각이나 이런 게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은 제가 쉽게 풀이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의 경우 그죠? 그래서 그 T에게 현상은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생각이나 행동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과거의 일로 인해서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죠? 층층층층 쌓이다 보니까 이게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기초를 둔 게 결정론적 관점이다. 우리 아들이 과부하였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과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틱으로 온 것이었죠. 그죠? 우리 젊은 엄마들 절대로 아이한테 너무나 푸시푸시 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결정론적 관점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의 사례를 우리 아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3학년, 4학년을 그때는 막 외국 유학이, 영어 유학이 완전히 그냥,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모 유학을 3, 4학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뭘 가르쳤냐?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중국어를 또 원어민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그러다 보니 애가 어떻게 돼서, 애는 요만큼밖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만큼을 갖다가 푸시푸시 하니 애가 어떻게 돼 있어? 머리 안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우리 아들의 틱은 어때요? 과거에로부터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을 모으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론적 관점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프로이드 생애와 사상 157쪽에 있습니다. 1856년 5월 6일 모라비아 지방의 브라이베르크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했다. 저기 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성공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1885년 파리 셀베트리에르 정신병원에서 샤르코의 지도 아래 히스테리 환자들을 관찰했죠. 이 유대인은 출생을 하면 성경책 하나 하고 돈으로 해서 딱 이거를 굉장히 경제 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공한 유대인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9년 여름에는 낭시의 베르넴과 레보 밑에서 최면수를 보게 되어서 지금 인간의 마음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 즉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프로이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때요? 내가 의식적으로 머리를 흔듭니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머리를 자기도 모르게 흔드는 거야. 헤드뱅뱅. 나쁜 엄마였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아들한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들이 무슨 공무원 준비한다고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몇백만 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 돈을 다 쏟아붓기는 아깝거든. 그래서 엄마 나 몇백만 원만 보태달라고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보내줬습니다. 왜? 엄마가 그동안 아들한테 못해준 거에 대한 죄의식, 미안해서. 그래서 요즘은 아들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해.
사랑해? 막 제가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왜? 아들하고 그동안에 엄마로 인해서 이 상처를 받은 거에 대한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누나한테 투자하고 자기한테는 많이 투자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 상처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뱉었던 말이 이 성인이 돼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라서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도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요. 이 아이의 행동은 부모님의 거울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아들이 나이가 이제 만으로 29이지만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눈을 맞추려고 하고요. 제가 잘못한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가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30대, 40대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키우시기를 바래요. 나 같은 엄마가 되지 마시고요. 절대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몰라. 이게 다 정답인지 알아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 현명하신 우리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브로이어와 공동으로 그 치유의 방법을 연구하였고 1893년 카타르시스. 그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는 정화. 그죠? 내 마음에 우리가 막 뭘 하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이 브로이어와 공동으로 치유의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게 무슨 방법? 카타르시스, 정화하는 법을 확립했대. 언제? 1893년에 브로이어와 프로이드가 카타르시스라는 이 법을, 카타르시스 법을 확립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뭘 하고 나면 어때요? 누가 대신이라도 해주면 어떻게?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죠? 시원한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얼마 후 이 치유법에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최면술 대신에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여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1896년 이 치료법에 뭐라 그랬어요? 이 카타르시스법을 확립했는데 이 치료법에 결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 최면술에 결함이 있구나.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연상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자유연상법을 도입을 함으로써 1896년, 그러니까 3년 후에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로 나왔다? 카타르시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최면술 이 법을 쓰지 않고 자유연상법을 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하는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정신분석이 탄생이 되었다. 그래서 1902년 빈 대학교 의학부 교수를 재직하면서 점차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서 브로이와 공동 연구를 해서 정신분석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부터는 이 교수와 프로이드와 점차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 스테이크, 아들러, 융, 브로일러. 아까 융은 뭐였었어요?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죠? 아들러는 사회관계적 변화. 자, 이제 스테겔 브루엘러는 여기서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이제 1908년, 1908년 제1회 국제정신분석학회가 개최되어서 잡지가 발행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는 클라크 대학교 20주년 기념식에 초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을 미국에 보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1909년에. 그러면 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아까 빈 대학교 교수였다가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어떻게 나치스에 쫓겨 런던으로 망명했고, 이듬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1939년에 이듬해니까 어떻게 돼? 1938년이죠. 그러니까 이듬해니까 1939년에 언제 태어났어? 1856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1856년 5월 6일 모라비아, 체코 동부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 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856년에 태어나서 언제? 1939년에 암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그죠? 나르시즘 같은 이론은 어때요? 문학 작품이나 신화를 통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의식 개념을 새로운 미학으로 인문학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무의식 개념을 어떻다? 이 새로운 미학으로 인문학의 한 영향이다.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는 소리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으로 심리학,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문예 비평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좋아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때요?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도 극렬한 비판도 동시에 가져서 여러 연구자들과 서로 다른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59쪽에 인간론을 봅시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수동적이며 비합리적이고 어떻다? 인간을 능동적이 아니라 이 프로이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자, 수동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회장님 중에 이수동이 계세요. 그랬더니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두 사람 있지만 또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랬더니 이 이수동 해설들은 아우 사람이 그 단체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대로 이렇게 수동적이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여기 이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을 수동적이며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 그리고 투쟁적 인간으로 보고 있다. 수동적이고 비합리적 결정적이고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투쟁하는 성적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쟁적 인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어떻다? 인간의 행동 앞에서 나왔었죠? 인간의 행동은 성적 본능. 이게 성적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게 병적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문란 플러스 문제가 일으켜서 어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본능에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인 어떻다?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결정, 자율성이 없는 비합리적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 지배받는 어떻다? 수동적 존재라고 이 프로이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 어떻게 봤어요? 수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이고 투쟁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행동은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인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례를 또 얘기해 주기가 참, 이건 공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과거의 생활 경험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각, 말, 행동 등의 행위를 결정하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로서 행동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다 했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오히려 음,
그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고, 감정, 행동, 무의식적인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인간은 어때? 이런 본능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과거 속의 호러와 같은 존재로 본다. 그래서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라떼는 말이야 다 금송아지 있어? 다 잘 살았어? 너무나 똑똑해? 근데 저는 어때요? 그냥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이제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우리 딸, 엄마 그거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저께, 아니 그 며칠 전에 얘기했어. 딸이 혜원이어서 혜원아. 엄마가 나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5번, 6번을 들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엄마는 그렇게 행동한다? 엄마가 너한테, 그러니까는, 음, 얘기했어도 그냥 받아줘. 처음 듣는 것처럼, 엄마 그랬어 하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저도 딸한테 얘기한 거를 깜빡하고 무의식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깜빡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고, 감정, 행동, 무의식적인 본능, 그죠? 무의식적인 본능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과거의 생활 경험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들은 과거에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경험들을 자기 자녀들한테 내리 교육시키려는 그런 게 영향이 있습니다. 잘 인격적으로 형성이 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애들은 교육적으로 큰 영향이 받겠죠.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또 그런 모습이었어. 그러면 어떡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PIE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얘기한 거 person in environment. 그죠? 환경 속의 인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지배받는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친구한테 영향받고, 사회, 이거, 인터넷에도 영향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그죠? 음, 그래서 가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신이 아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어떻다 하고 얘기하면 저는 쿨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본인이 기분 나빴다는데, 어떡할 것이에요? 어?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뱉어버렸는데 상처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그냥 죄송하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자,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행동은 어떻다 근원적으로 어떻대요? 성적인 충동에 응한 것,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성욕, 즉 리비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 그죠? 인간의 본능, 인스팅트, 삶의 본능, 라이프 인스팅트, 그다음에 죽음의 본능, 데스 인스팅트로 나눠서 인간의 본능을 뭐야? 삶과 죽음, life and death. 이 이분법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으로 나눠서 본다. 근데 우리 이거 하나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죽음까지 간다. 그러면 살고자 하는 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본능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서로 융합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얻었다.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그죠? 음,
지형학적 모형. 자, 이제 인간의 정신 세계를 한번 봅시다. 자, 지형학적 모형 프로이드는 지금 여기서 뭐예요? 인간의 교과서를 봅시다. 인간의 의식 수준을 정신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지형학적 모형, 그 다음에 성격 구조를 뭐였지? 의식 수준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의식 수준을 프로이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인간의 의식 수준을 지형학적 모형, 그 다음에 그 성격 구조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성격 의식 수준은 지향학적 모형이지만 성격 구조는 구조적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잘 한번 봅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뭐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의식 수준을 지형학적 모형. 그 다음에 내 이 성격적인 구조는 무슨 구조? 무슨 모형? 자, 구조적 모형. 이제 외워버렸죠, 선생님들. 자, 다시 한번 인간의 의식 수준을 무슨 모형? 인간의 의식 수준을 뭘 뭐 한다? 지형학적 모형. 그 다음에 성격적 구조는 뭐로 한다? 구조적 모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160조 인간의 정신세계 보이죠? 인간의 지형학적 모형은 우리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죠? 우리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형학적 모형은 아까 의식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학적 모형은 우리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구분해요. 자, 이게 참 잘 나와요. 그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 책에서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 지화학적 모델에서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그죠? 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이 지형학적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성격 구조는 무슨 모형이라고 했어? 짠! 구조적 모형.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무슨 모형과 무슨 모형으로 나타냈다?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적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 지형학적 모형은 인간의 우리를 심리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프로이드는 지금 뭐라 그랬어? 책에서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개념을 나타내고, 그럼 구조적 모형은 자, 지형학적 모형 뭐라서 심리 나타내는 거. 무의식, 전의식, 의식. 자, 봅시다. 지금 이거 머릿속에 이제 외우지는 못하는 망정, 그래도 자꾸, 리마인드, 그죠? 리마인드를 해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마음을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 그죠? 마음이 성격이잖아요. 그죠? 의식.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 원초와. 자, 초자. 마음을. 나타내는 성격, 이 마음을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은 뭐다? 원초와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 그죠? 다시 한번 원초와 자아, 초자아. 혹시 선생님들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넓게 의식적으로 얘기하냐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어를. 전의식은 내가 처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구조적 모형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원초와 자아. 그죠? 초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3차원의 구조가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격 체계를 하는 거야. 성격 체계를 이 3체계, 무의식, 전의식, 의식, 원초와 초자, 원초와 자, 초자와 이 3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전체적인 성격을 체계를 구성하고 그래서 그 하위 체계는 어떻게 돼요? 전체 큰 체계, 그다음 하위 체계는 개인의 행동으로 각기 영향을 미친다. 하이책에 있어서는 각기 어, 개인의 행동에 각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화학적 모형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나타내는 이 지형학적 모형은 프로이드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정신의 지도를 빙산에 비교했다.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빙산은 어때요? 크죠? 빙산이랑 큰데 거대한 실체의 일부이듯 인간의
의식은 어떻다? 우리 정신 세계의 극히 일부다.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빙산 거대한 실체죠. 그죠? 이 빙산 큰 빙산. 그래서 여기서 이 의식, 전식, 무의식은 뭐라 그래서 포함한 정신의 지도를 빙산에 비유했다. 빙산은 거대한 실체 같지만 우리 세계에 자리 잡은 이 의식은 어떻다? 빙산하고 똑같다? 아니요. 극히 일부다. 그죠? 극히 일부다.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이라는 이 녀석, 그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부분이 인간 정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의식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얘기 나왔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이 거대한 부분은 어디? 인간 전체 내면 골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뜯어봅시다. 자, 지형학적 모형에는 뭐라고 했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자, 의식은 뭐예요? 여기서 의식은 현재 인간이 느끼는 거야. 감각적으로 느끼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식은 어떻다? 현재 인간이 감지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개인이 순간에 알아차리고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이나 기억, 느낄 수 있는 감정, 사고와 감각.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각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식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외부 체계와 느끼고 이 생각이나 기억이나 느낄 수 있는 감정, 사고, 감각 이 모든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의식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감정적인 사고와 기억과 이런 게 다 뭐다? 의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식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서 오랜 생각은 어떻게 물러나기도 하고 계속 변한다. 그죠? 이 의식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뭐 그랬잖아요.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면 어떻다? 그러나 의식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과거의 것은 오랜 생각은 지금 현재 의식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어. 그럼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의식해서. 그게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생활, 즉 깨어있을 때 장애하는 영역인 의식보다는 의식 영역밖에 훨씬 큰 세계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성격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의식은 지금 현재 now 외부 체계와 와서 느끼고 사고와 감각을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면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거기서 또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의식과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어떻다?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자, 전의식이 뭐냐? 이 전의식은 지금 현재 어느 순간에는 의식되지는 않지만 지금 어느 순간은 지금 현재 now 지금 의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내. 내가 뭐 했지 하고 이제 기억을 짜내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비교적 쉽게 의식될 수 있는 영역. 자, 의식은 지금 현재 now 느끼고 감각적으로 하는 그런 사고라고 그랬죠. 근데 전의식은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막 생각이 안 나.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막 짜네.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해서, 막 생각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비교적 쉽게 의식될 수 있는 영역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전의식. 이해되시죠? 의식, 전의식. 어? 그러니까 의식은 지금 현재, 전의식은 옛날 거를 지금 기억해내려는 게 전의식. 그럼 무의식은 또 뭐예요? 여기서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죠?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그죠? 경험과 기억으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냐에 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 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내 머리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있어. 이 경험이나 기억이 또아리처럼 들고 있다는 거죠. 또아리처럼 지금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무의식적이다. 음, 괜히 말이 툭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괜히 말이 툭툭 다 과거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떻다?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톡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자, 지형학적 모형인 의식과 그죠? 그 다음에 전의식, 프리, 컨셔스에 뭐가 있어? 지금 의식이죠, 컨셔스가. 그래서 컨셔스 앞에, 컨셔스 앞에 프리가 붙여서 이전 거. 그 다음에 무의식은 언을 붙여서 접두어를. 그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프리 컨셔스. 그래서 전의식. 응? 마음을 집중해서 하면은 어떻게 다 과거의 것을 기억해내는 게 뭐다? 전의식. 프리. 여기 써 있잖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왜 제가 계속해서 선생님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기 안에 제가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한 분 한 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톡도 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저 새벽 2, 3시까지 수업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전문학사 학부 졸업하면 이게 4년의 과정, 그러니까 전문 학사는 전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학사는 4년제를 말하고, 그래서, 학사가 이루어져야만 대학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분이 지금 2, 3시까지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대학원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수업 중에 너무 열심히 그냥 막 그냥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 대학원에 가신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그냥 잘 알아두세요. 어차피 대학원에 가면 또 반복이 되는 학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학원을 가신 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박사까지 하신 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학적 모델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이 세계가 3층 체계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의식이나 전의식 여기 지금 교과서 161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얼마만큼 있는지 봅시다. 자, 이제 봅시다. 구조적 모형을 한번 봅시다. 구조적 모형은 프로이드는 1923년, 그죠? 1923년 그에 져서 자아와 원초화, 그죠? 자아, 원초화를 어, 그러니까 에고, 이드 들어보셨나요? 자아를 에고, 원초하는 이드를 통해서 자아, 원초와 초자아의 삼원적 구조 모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써요? 성격이라고 그랬죠? 어, 구조적 모형. 그래서 자아, 원초와 초자아. 그래서 삼원적 구조명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매우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현실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마음, 도덕과 양심을 중시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충돌하는 거죠. 타협하면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 우리가 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아니죠. 어떨 땐 또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이 이 비합리적인 마음과 이 도덕과 양심적인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고 외부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게 우리는 어때? 인간이기에 우리 정신세계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때?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마음, 도덕과 양심을 중시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꼭 여기서는 도장을 찍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합리적인 선생님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왕이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할 게 아니라 그냥 충돌하지 말고 그냥 타협도 하지 말고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런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바래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모에는 또 뭐가 있느냐? 원초와, 그죠? 이드. 원초와를 뭐라고 그래요? 원초와 이드. 자는 에고. 그 다음에 초니까 어떻게 슈퍼가 되겠죠? 슈퍼 에고. 그래서 원초아를 이드라고 하고 자를 에고라고 하고 초자를 슈퍼 에고라고 한다. 그래서 원초아는 뭐야?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이자 본능, 가장 본능적인 게 원초아. 그죠? 인스팅트. 우리가 삶의 본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프 인스팅트, 그 다음에 데스 인스팅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그래서 이 원초와는 가장 우리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뭐라고 해? 이드, 원초와, 그죠? 그럼 자아는 원초와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이러한 갈등을 소화해내는 기능을 하는 게 뭐다?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에너지에, 내 심리에, 내 마음의 에너지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건 뭐다? 이드, 원초화. 그러면 이 원초와 초자에서 이 갈등을 소화해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뭐다? 자, 이제 음, 이제는 뜻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자는 뭐냐? 자, 사회의 기준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의 지침.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하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내 마음의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 기준, 즉, 사회 규범에 따라 행동을 유도하는, 이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회 규범에서 어, 이탈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모형, 마음을, 그러니까 성격을 나타내는 성격적 원초와 자아, 초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 사회의 규범들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초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서로 잘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외부 체계와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정신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격을 잘 나타내는 구조적 모형에는 뭐가 원초와 이드, 자, 에고, 초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 163쪽에 지금 구조적 원초와 자아, 초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제가 지금 이 딱
결정적인 엑기스만 저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초자가 이거구나. 자, 유나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